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이 부동산 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큰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개발줄기 읽기라는 그 소제목인데 우리 일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2개만 달린 사람이 다리가 4개인 돈을 잡으려면 밤낮 없이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다리가 2개인 사람이 다리가 10개인 부동산을 붙잡으려면 불철주야 쫓아다녀야 한다고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꿈과 희망을 안고 주식 시장에 뛰어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극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저 역시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지만은 글쎄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지껏 분석을 해보면 제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투자 운도 어느 정도 작용하기는 하지만은 남다른 노력이 엄청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성공을 일궈냈다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오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큰 줄기를 읽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을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시하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개발의 큰 줄기를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 나서는 이들에게는 너무 막연합니다. 당장 땅과 관련된 서류, 이 서류를 보기도 힘든데 큰 줄기를 파악하고 살 땅을 물색하고 투자 시점을 잡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집중 연구하고 있는 토지, 이 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 투자, 토지 투자라고 한다면은 토지 투자 너무 어려워. 토지 공법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좋은 멘토를 만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일소에 딱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존재하듯이 큰 개발 줄기를 볼 때도 이를 적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발 줄기의 방향을 잡기 힘들 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에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를 제대로 읽으면 부동산 정책이죠.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혼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이 매스컴의 영향이 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전문가이라 할지라도 저 역시도 아이언질색하기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접할 때는 2가지 과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쪽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 국토균형 발전, 다른 한쪽에는 투기 억제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용인시와 안성시, 특히 용인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은 그런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인 쪽인데
이 용인 쪽에 SK하이닉스 130만 평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그쪽이 투기 세력,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될 우려, 그 다음에 거래 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투기 억제죠. 행정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자, 우리 행정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공기업 이전, 지방 레저타운 건설 등의 정책이라면 국토의 균형 발전에 그려넣습니다. 반면에 보유거래세 인상이라든지 개발이해 관수, 주택, 토지, 투기, 과일지구 지정이 나오면 투기 억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은 땅값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인데 정부 예산이 집중되면 땅값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도와 도로, 교통 여건과 생활 여건 개선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땅을 살 때 남남 간에 공유로 땅을 사놓으면은 그림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여자는 흥이라고 하고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유를 할 때는 그만큼 주의를 하라는 사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땅은 아파트에 비해 황금성이 떨어지고 매입 용도 등의 제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땅에 투자하는 것은 정책 방향, 부동산 경기의 흐름,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하면 몇 배 이상의 수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큰 개발 줄기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 도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움직인다는 것은 돈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기업 도시의 경우 민간 기업이 공장시설, 주택시설, 교육시설 등의 건설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도시는 산업교육형, 지식기반형, 관광 레저형, 혁신 거점형 등 4개의 유형을 갖추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정책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 LCD 공장이나 아산 탕정, 삼성 반도체 공장들이 대표적인 실내인데 최근에는 평택의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용인 처인구의 원산면에 SK하이닉스, 자, 이런 대규모적인 그러한 기업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기업 도시가 집중 육성되는 것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게다가 기업 도시 개발이 선정되면 그때서부터 토지 시장이 달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기업 도시 육성에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3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펙트, 효과는 어떻게 될까?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기업이 생기면은 평균적으로 취업자가 73명, 생산액이 77억 원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 500만 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 한 곳이 건설되면 2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정도면 땅값이 요동칠만 하지 않겠어요? 특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 평수가 130여만 평에 아주 대규모적인 120조의 거금을 투자해서 만드는 SK하이닉스. 자, 이곳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대기업은, 이 대기업의 이동은 곧 돈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어디에 생길 것이냐, 거기에는 바로 돈의 이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하이닉스,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큰 개발 이룰 때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방균형 개발의 큰 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큰 공기업은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에 우선 배정된다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공기업이라고는 한전이 전라남도 나주 쪽에 가서 그 지역에 아주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시고요. 혁신도시의 경우 황금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낙후 정도가 심한 곳에 한 공기업이 지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그런 대규모의 공기업이 지어지려고 한다면 우선 도로 아주 중요하죠. 상하수도,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되는데 공기업 직원을 위해서 숙소 건설이나 학교 건설 등도 해야만 합니다. 바로 기반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변의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와 숙소를 건설하면 식당과 각종 사무실 등도 주변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환경은 각종 투자를 이곳에 집중시키게 만드는데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땅의 한정으로 이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외곽지역도 이 여파로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니까 곧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황금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개발 줄기를 이럴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지방 신도시 건설 계획입니다. 자, 지금 지방 신도시 개발은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금 금년서부터 이제 그 신도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이어서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 지역은 아주 핵폭탄과 같은 그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두고 인천과 수원을 이거점으로 그리고 4대 특성화 벨트 중심의 다핵 분산화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 신도시 개발 계획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황금 땅이라고 있는 용인시, 황금으로 늘어져 있는 용인시, 특히 수지구와 기흥구, 용인시에서 이 두 개구는 발전할 대로 발전했고 뻗어나갈 이제 땅이 없어. 그러면 어디냐? 용인시 땅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처인구. 그래서 이 처인구의 황금의 땅을 여러분들이 특히 처인구에 있어서도 가장 큰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SK 하이닉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의 토지 투자는 황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추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구 유입이 꼽힙니다. 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 매우 저렴하게 유지해오던 땅값은 개발 진행 여건에 따라서 폭등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분석은 사실 부담이 됩니다. 워낙 광범위하다는 이유였는데 이럴 때는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좁혀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용인, 안성, 평택을 분석한다고 하면은 일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된 개발계획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경기도의 발전계획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점과 호재의 진행 현황을 꼽아본다는 겁니다. 분석을 여기까지 마쳤으면 이제 발품을 팔 때입니다. 발품 참 현장답사 중요하죠. 용인, 안성, 평택 현장을 찾아가서 호재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줄기에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꼭 집은 투자 포인트. 오늘의 땅을 투자하는 투자 마인드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귀중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부동산 재테크 마인드가 절실한데 만일 부동산 재테크, 토지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땅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고 장기적 접근으로 땅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느 복부인이 춘천으로 갈까, 평창으로 갈까, 강원도로 갈까, 삼척으로 갈까? 그보다는 용인, 안성, 평택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파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돈주머니에 가방에다 돈을 가득 넣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땅 투자, 토지 투자는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용인과 안성과 평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0년 6월 3일에 꼭 집은 투자 포인트, 토지 투자에 있어서 큰 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 투자는 큰 흐름을 읽어야 된다. 부동산도 흐름을 읽어야 된다. 큰 개발 줄기를 읽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대기업 주변, 대기업의 이동은 곧 돈의 이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있어서는 바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경기도, 안성, 평택 그리고 130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를 주목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